이름이 좀 어렵네요. 여긴 더 어려운 영어를 쓰고 계시네요. 펜터힐 클리닉의 김준영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력은 거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이게 좀 더 열화와 같은 이게 환송을 받으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음식이 입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펜타힐의 대표 원장 김준영입니다. 제가 이제 펜타힐이 4월 15일 날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그런 반응들 잘 됐다 좋다는 반응들도 있고 참 실망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사실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보험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들도 좀 비싸고 또 이게 기능적인 변화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거는 항상 앞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르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치료에 접근을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사실 뭐 저희들도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간담체 그러니까 간 그다음에 담도 췌장 수술을 하던 외과 의사였고요. 이거 가지고는 이게 대학에 남아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도저히 뭐 먹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밤을 새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쉬운 걸 해보자고 이제 유방 갑상선을 전공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제 유방 갑상선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고 보니까 사실 이게 더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여성분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도 또 이제 수술을 중요한 부분을 또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버섯을 먹으면 더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사실 그때는 전혀 그런 얘기에 귀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환자는 이제 다음부터는 제발 진료실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치료를 잘 아시는 분들을 찾아가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뭐 저도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 가지고 전혀 뭐 관심이 없었던데 오늘 이렇게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뉴트리션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서울대에 이렇게 와서 또 네, 이게 강의를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뉴트리션에 대해 가지고 잘 알아야지 되는 이유는요. 저도 이걸 배우면서 3번 놀랐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뉴트리션으로 만병을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밤을 새서 수술을 하고 그 좋다는 항암 치료를 하고 약물을 그렇게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거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비타민 영양제로 병을 고치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게 정말 저 사람은 의사지만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놀랐는데 그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전공했던 유방 갑상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놀랐고요. 세 번째 그러면 근거가 이렇게 많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물론 제 몸에도 이제 적용을 해봤죠. 해보니까 실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또 결과들을 좋게 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펜타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트리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트리션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대사 때문이거든요. 대사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몸에서는 쓰여질 건 쓰여지고 쪼개져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먹는 음식이 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대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네,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은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 이게 잘 흘러가도록만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면요, 먹는 음식이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탄수화물이 제일 복잡한 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ATP라는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이런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여기에서 한 발짝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몸에서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대사 과정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방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단백질은 사실 소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단백질 먹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쓰레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 그 쓰레기 중에 이 암모니아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요 동그란 원을 지나야지만 요렇게 AT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요 동그란 원을 지나서 ATP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 중에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가 전달되면서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지막에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요 전자 전달 체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 대사 과정이 이게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약물의 대사 작용 또 다르지만 음식의 대사 작용은 요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대사가 안 되면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긴다. 근데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전쟁 때문에 의학이 많이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전쟁과 같이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은. 근데 대사질환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쟁하듯이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조선 시대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게 대한민국이 발전이 돼서 지금 이런 문화를 가졌듯이 어느 순간에 그걸 바꿔버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의 과정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왕대신이라는 중국 분인데요.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인데 모델이에요. 이분은 50살 때부터 모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7세 때 그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얼마나 우아하게 늙어갈 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살더라도 건강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대사라는 거는 빠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대사를 알려면 9대 영양소를 반드시 알아야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식이섬유가 있고요.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잘 모르죠. 스트레스 받아 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술 한잔 먹거나 집에 가서 자게 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물론 뭐 공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몸 자체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이섬유, 야채 같은 잘 안 먹죠. 그다음에 물도 잘 안 먹죠. 대신에 커피 많이 드시고 탈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도 우리 음식에서 먹는 음식에서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질병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면 정상인데 내 몸은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의료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질병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검사들을 하는데 비용들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대사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암이 생기는 것처럼 여기에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먼저 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산소,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돼야 이 질병이라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지만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사 균형 검사가 이제 유기산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이 도시락이 지금 있는 게 다 유기산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먹고 얼마나 균형 맞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검사인데, 사실 보세요. 지방산 대사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 대사 안 되죠. 에너지 생성 또 이 사람은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그 동그란 원,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동그란 원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 사람 좀 부족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검사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몸의 대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 중에 하나씩만 교정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교정이 돼서 저절로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거고요. 본인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쳤을 때 70% 정도 가량 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채워져야지 되는데 그것은 몸에서 저절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들어야지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먹는다고 하죠, 식단에서. 근데 탄수화물을 더 줄여야지 됩니다. 대신에 지방을 조금 더 드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되죠. 처음에 탄수화물을 급격하게 줄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평생 동안 유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에너지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때 대신에 좋은 탄수화물을 드셔야지 된다는 거죠.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서 그런 에너지들을 할 게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갑자기 별일 없었는데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분이 풀리거든요. 이게 너무 철저하게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배고프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식이 좋긴 하지만 단식을 하면서 너무 배고플 때는 단식을 포기하시는 게 오히려 몸에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율이 가장 좋다는 삼겹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삼겹살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는 거는 극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아까 이제 나왔지만은 이게 당 지수거든요. 당. 그다음에 이게 케톤 수치예요. 케톤 수치가 4 이상이 되고 당 수치가 52에서 62 사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뭐 6cm 되는 유방암의 크기가 2cm로도 줄어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고요. 뭐 그런 특별한 치료식이 있고 그걸 좀 수치를 좀 빨리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다양하게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 허리띠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구인이라고 하면 저탄고지 방법은 다 된다. 만약에 난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별을 찾아봐야 돼요. 자,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인데요. 스트레스가 과연 죽을 수 있는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뭘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죽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죽을 수 있다고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수 있냐면
이 스트레스가 몸에서 표현되는 거는 인플라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 반응으로 스트레스들이 나타나게 돼요. 내 몸에 염증이 많다.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초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염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뭐 고름 어디 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염증이라고 하는 건요. 상처가 생겼을 때 그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세포들이 모여 들어가는 이런 활동하는 그 현상을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고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 작용들이 내 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염증이 대표적인 게 장 세포에 상처가 생겼어요. 이 이제 염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장누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서 물 새는 것처럼 장에 똥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동맥경화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으키는 게 다 지방 때문이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했었죠. 콜레스테롤 때문이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당이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장과 혈관에서 염증 작용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현대인들은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염증들은 뭐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도 생기지만 이렇게 생긴 염증이 또 다른 곳으로 불을 번지게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새는 장 증후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내 세균총 이상,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뇌가 멍해지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염증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세포의 대사를 망가뜨려요. 대사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이게 세포인데요. 세포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핵심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뭐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ATP라는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ATP 중에 이런 대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대사가 꼬여 있는 가장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이 있다. 근데 난 정상처럼 뭐 별 아픈 데도 없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지 그 사람은 온갖 가지 문제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암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암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사 치료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실제로 유방암하고 뭐 항암 치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대사 치료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이 없고 항암 치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분들이 재발하는 이유는 대사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다시 다 바꿔야지 됩니다. 요거는 세포막이고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막입니다. 차이는 요건 한 겹으로 돼 있고요. 물론 한 쌍으로 한 겹이 돼 있고 요거는 한 쌍씩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막이 또 미토콘드리아 막이 요렇게 이제 생겨져 있는데요. 이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포막이 한 겹으로 되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잡하게 이제 보셨지만 동그란 게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고요. 여기에서 전자가 잘 전달이 되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ATP라는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아까 뭐 이영훈 원장님 좀 보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쓰여지려면 반드시 카르니틴, 비타민 B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실제로 또 이 동그란 원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지만 잘 돌아가게 돼요. 이게 전부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기름이에요. 기름만 잘 넣어준다고 차가 부드럽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엔진 오일들이 잘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타이어 같은 것들이 잘 이게 보조가 맞아야지만 차가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사 교정 치료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지나와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이제 전자 전달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그냥 무시당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동그란 걸 돌리려면 이게 이제 비타민 B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B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나 산부인과에서 엽산제 이런 것들 골라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비타민 B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컴플렉스, 그러니까 복합 제제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B콤이에요. B 컴플렉스, B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비타민들은 각각의 효능들이 있지만 서로 뭉쳐야지 살 수 있는 게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 비타민 B를 좀 드시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동그란 거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그란 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도 들어가야지만 에너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제 지방이 대사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게 베타 옥시데이션입니다. 그 중에 카르니틴이라는 게 있죠. 뭐 카르니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카르니틴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지방 덩어리에서요 조각조각 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카르니틴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인데요. 여기에서 카르니틴이 여기 붙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카르니틴은 나옵니다. 쏙 집어넣어주고 나오고 집어넣어주고 나오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르니틴 셔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를 위해서 카르니틴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막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카르니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을 먼저 이게 수리를 해야지만 카르니틴이 도움이 되죠. 막이 많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막이 많이 망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염증의 시작이거든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면 이게 먼저 복구가 되고 나서 카르니틴이지, 카르니틴을 백날 첫날 먼저 먹어봤자 대사가 지방이 안 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뭐 먹으라는 거 다 먹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문제 때문이죠. 이게 이제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괜찮은 걸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쭉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고 이게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기는 건데요. 그럼 세포막이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고요. 그럼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좀 심하면 이제 병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여기 이제 항산화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요산, 그렇죠?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예요. 그다음에 저장철, 철분, 그다음에 황달 수치를 나타내는 이제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요. 그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그런 이제 미네랄이 있고요. 뭐 여기 비타민 C도 여기 있고 코엔자임 Q10도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산화제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암, 뭐 당뇨, 그다음에 신경의 문제가 콩팥도 망가지고 심혈관에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서 아주 탁월한 효과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면역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산화제는 한 개 먹는다고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뭐 리포이게치드라는 뭐 치옥타시드 그고요. 코큐텐, 그 다음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뭐 이거는 이제 시오리독시나라고 따로 있긴 한데 비타민 E 요렇게가 서로 톱니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타민 C 하나 먹고 나는 이제 활성산소가 내 몸에 없을 거야. 이거 참 이제 오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필요한 부족한 것들을 잘 챙겨서 먹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비타민 C, A, E, 뭐 미네랄 이런 것들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의 안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세포막이 망가지고 부서지면 저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백날 첫날 먹어도 큰 효과가 없다. 왜 효과가 없냐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는요 1대 100만으로 그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먹는 것들은 1대 1로 겨우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개의 활성산소가 있으려면은 얼마를 먹어야지 되겠습니까? 비타민 C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날 다 먹어도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제가 잘 작용을 하려면 요런 미네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요거는 구리고요. 요거는 철분이고요. 여기 뭐 구리, 아연도 있고, 그다음에 망간도 있고, 철,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네요. 특히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SOD, 그다음에 카탈라이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프록시데이즈 이런 것들은 미네랄과 같이 붙어야지만 효과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네랄이 장이 나쁘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또 주사는 비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욕을 먹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꾸 시나리오가. 네. 자, 이제 세포막인데요. 세포막. 세포막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부서진 걸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남대문에 불이 탔어요. 어떻게 복원을 시킵니까? 옛날 사진 보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야지만 복원이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 중에 요 세 가닥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있는 거는 포화지방이에요. 이게 불포화지방은 요렇게 딱 꺾여 있는 겁니다. 세 가닥이 한쪽이 꺾여 있는 건데 꺾여 있는 거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중에 두 가닥이 인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포막에 만드는 단일 구조. 하나의 단일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포화지방은 여기 버터 같은 데 많고요. 이 불포화지방은 오일 같은 데 많죠. 그래서 이런 오일들은 액상으로 된 오일들은 불포화지방이 일단 많다. 고형어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열에도 약하고요. 이게 잘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상하지 않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방들 중에 이제 다 지방이면 다 지방이고 그런 것들 대표를 하는 게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틀린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생긴 것도 지방하고 좀 틀린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콜레스테롤이 지방의 대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콜레스테롤은 요게 아까 이제 그다음에 이게 포화지방에 이제 줄기 두 개 요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게 단일 구조인데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박혀져 있어야지만 세포막이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게 많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콜레스테롤은 먹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많이 만들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포가 많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뭔가 다른 약을 먹어야지 이거는 큰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콜레스테롤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재료가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을 만들어내는데 또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세포막이 많이 망가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와, 나 스트레스 높은 거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보다 이걸 더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시절에 난임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소자연에 뭐 잘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이제 심화를 해서 이제 보면요, HDL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가장 큰 V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LDL이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많죠. 양은. 그다음에 크기에 비한다면 뭐 HDL도 적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LDL이 비율이 콜레스테롤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LDL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LDL이 높으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LDL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요게 LDL에 만들어지려면 요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되는데 LDL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여기 고지혈증약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씁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쭈르륵 다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요게 어느 과정이냐면 이제 아까 그 동그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그란 원이요. 거기 들어가기 직전이 요 모양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치고 여기에 또 두 개짜리를 또 합치고 해서 이제 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개를 합친 요게 HMG-CoA입니다. HMG-CoA.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과정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안 만들어집니다. 이 성공이죠, 그죠? 안 만들어내려고 했으니까.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못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비타민 D도 못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코큐텐, 에너지 전달을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코큐텐도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LDL을 먹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LDL 이게 스타틴을 먹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근육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LDL을 무작정 없애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최윤재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작은 LDL이 더 문제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LDL이 많은 혈액을 패턴 B라고 합니다. 큰 LDL은 별로 문제가 없더라. 이건 패턴 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패턴 B는 이게 인슐린 수치가 높은 거랑 더 많이 관련이 있더란 거예요. 인슐린이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고 염증이 많으면 LDL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동맥벽인데요. 이게 동맥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흘러서 없어져 버리지만 이거는 동맥벽을 밖으로 빠져나가서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다 소모가 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산화 손상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인슐린 높으니까 또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이렇게 자꾸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땡기게 돼요. 그러면 간에서 당을 만들어야 되고 당을 계속 만들어내면 인슐린이 또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악순환이 이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검사거든요.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A 타입입니다. 패턴 A 타입인데 이분은 LDL 수치가 이제 5% 이하죠. 3.3%. 이분은 아주 좋은 괜찮아요. 문제가 없고 이건 B죠. 17%나 됩니다. 이게 LDL 작은 LDL이라고 하는 거는 3부터 7까지가 작은 LDL이거든요. 3부터 7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17.5%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조금 더 철저하게 뭔가를 해야지 되겠죠. 항산화도 해야지 되겠고 세포 복구도 해야지 되겠고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혹시나 다른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봐야지 될 겁니다. 제일 문제가 혈관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산소가 안 가고 그러면 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야신 이게 비타민 B3거든요. 나야신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조절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 나야신을 계속 이제 열심히 좀 드시는데 이 나야신은 지방 세포가 녹아서 간에서 이런 LDL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좀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지방 세포를 녹여서 없애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식단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LDL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뭐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 드시는 거는 본인의 몸에 맞는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상의를 좀 하신 후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HDL이든 LDL이든 형태가 이렇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세포막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HDL, LDL 중에서도 간에서 만들어지는 LDL은 손상된 세포막을 고치는 재료를 싣고 가는 트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DL이 높다. 그럼 내 몸에 문제 많은 거예요. 그냥 LDL 수치 이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음식을 골고루 먹고 있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 사람은 원래 있던 문제를 저탄고지를 함으로써 알아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LDL 수치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초반에. 근데 잘 고쳐지게 되면 그런 수치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먼저 고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세포막인데요. 이게 포화지방만 있으면 따다다닥 뭐 지하철 2호선 출근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막은 굉장히 유동적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불포화 지방이 좋다고 해가지고 불포화 지방만 계속 먹는 게 좋으냐?
이게 불포화 지방으로 가득 찰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가득 차게 된다면 너무 흐물흐물하게 돼서 세포의 그런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적절하게 드셔야지 되고, 이 세포막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벽처럼 이렇게 가만히 딱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어요. 서로 바뀌는 게 초당 10의 7승번 움직인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죠? 아래 위로도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움직이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죠. 지하철 2호선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도 충분히 좀 잘 드셔야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 이제 오메가 6, 오메가 3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오메가 6하고 3 비율을 이제 중요한데, 오메가 6가 이렇게 많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조금 낫죠. 이 사람들 또 끼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분들 50대 1이에요. 그다음에 비교적 우리가 이제 괜찮잖아요. 그래 이상형으로 조금 이런 몸매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11대 1입니다. 예. 이런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오메가 3를 좀 더 드셔야 되는데, 곡물에는 오메가 6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키운 소 오메가 6 많겠죠. 우리도 곡물을 먹고 있죠. 그래도 가끔 가다가 또 그런 소를 먹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6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오메가 3고 여기에서부터 쭈르르륵 가서 EPA, DHA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DH 아인슈타인 우유에 들어있다는 DHA, 뇌를 발달시키는. 근데 오메가 3를 우리가 이제 들기름 이런 데 많다고 하는데, 오메가 3를 그렇게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주 뭐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3를 좀 드셔야지 돼요. 오메가 6는 이렇게 쭈르륵 바뀌게 되는데요. 문제는 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6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파란 거는 괜찮은 거고요. 빨간 거는 문제가 있는데, EPA, DHA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쁜 게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오메가 6도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PA, DHA 함량 자체를 잘 맞춰가지고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이제 기준 함량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은 오메가 3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가를 봐야지 되고, 실제로 뭐 1대1 정도로 해가지고 섭취하면 좋다는데 이미 오메가 6가 많기 때문에 1대1이라는 게 사실 잘 맞게 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메가 3를 먹어야 되는가를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거 검사도 이제 또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게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7.6이에요. 7.6. 그러면 오메가 3가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은 오메가 6는 엄청 넘치네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곡물을 못 먹도록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방산의 균형이 깨지고요. 이렇게 염증 수준이 굉장히 높게 되죠. 이제 염증이 있으면 내 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포화지방도 잘 안 먹고 있네요, 이 사람은. 네, 더 먹어야지 돼요. 이런 것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트랜스 지방은 다행히 좀 낫네요. 자, 잘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3으로 올라가요. 바뀌었잖아요. 염증도 없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단일 불포화지방 뭐 이런 것들 다 잘 맞네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자꾸 교정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메가 3는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영양제보다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좋은 오메가 3가 이제 그 크릴 새우거든요. 근데 뭐 이게 3.5온즈당 사실 얼마 들어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만큼을 잡으면 되거든요. 예, 연어 한 마리가 아니라 그거만큼 새우를 넣으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릴 새우 오메가 3가 굉장히 비싸요. 물론 뭐 그게 더 흡수가 잘 되고 우리 몸에 더 좋기도 하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 좀 적당하게 드시면 되는데, 적당하다는 게 멸치 수준 정도입니다. 이게 고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3의 비율도 이렇게 많아지긴 하지만 수은 함유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이제 이거는 야생이고요. 이거는 양식을 하는 거죠. 야생과 양식의 수은 농도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는 대부분 양식 연어죠. 예. 그러니까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연어 몸에 좋으니까 막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이제 수은을 뺀다고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악순환을 또 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떤 음식, 그러니까 오리는 뭐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뭐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오리를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고기보다 더 많다는 거지 그게 오메가 3 뭐 아니면 불포화 지방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플라시드 오일이라고 아마시 오일은 오메가 3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다른 오일들도 다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별로 없는 것들도 있고 뭐 다른 오일들이 이렇게 더 많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오일이 오메가 3가 많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것만 찾아가지고 드실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오일들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식용유를 좀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카놀라유가 있죠. 카놀라유가 이제 식용유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쓰는 카놀라유들은 전부 다 이제 유전자 조작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은 카놀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용유들은, 시중에 나오는 식용유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했죠. 여기에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산소를 만나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데, 요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 코큐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간에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간에 코큐텐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일을 해주고 있어야지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장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100%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지키려면 장을 지켜야 돼요. 장을 지키려면 음식을 바꿔야지 되고, 음식을 바꾸는데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되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늘려야지 되고,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코큐텐만 먹어서 되느냐? 그렇진 않다. 왜냐 그러면 여기 철이거든요. 요 옆에 붙어 있는 게 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코큐텐만으로는 전자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코큐텐만 준다고 해가지고 모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미네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영양소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병에 비타민 D가 추가가 되면, 보충이 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ADEK, 이제 ADEK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같이 먹을 때 좀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드실 때 항상 지방하고 같이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미네랄들인데, 미네랄은 장이 좋지 않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론 황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철,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건 요드고요. 요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미네랄은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마그네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사 과정을 지나는 그런 과정 중에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를 돌리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마그네슘은 그런 효소의 한 300가지 효소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그네슘 드셨죠? 그 젤리로 돼 있는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마그네슘은 우리가 꼭 영양제로 먹지 않아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혈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 피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헤모글로빈. 이건 엽록소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철이 들어가 있고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셔야지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려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은 흡수량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닥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유기 마그네슘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막을 뚫고 이 철분을 우리가 먹는 거랑, 이거는 세포벽으로 돼 있잖아요. 식물은 세포벽을 뚫고 마그네슘을 먹기라는 거는 훨씬 더 어렵죠. 그러면 꼭꼭 씹어 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 세포벽을 부셔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쌈을 싸가지고 먹을 때 꼭꼭 안 씹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그네슘을 야채를 먹어가지고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고 미네랄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분들은 채소를 갈아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나트륨인데요. 소금인데, 여러 미네랄들 중에 소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있는 미네랄입니다. 왜 또 가장 중요하냐면, 왜 또 많이 있어야 되냐면, 소금이 있어야지만 물이 내 몸에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탈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금이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물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또 소금이 없으면 내 몸에 물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간을 잘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한데 적절하게 간을 맞추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여야지 돼요. 탄수화물 줄이면 지방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방을 먹고 하는 게 저탄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음식에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물론 양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서 먹는 영양제들보다는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대신에 양이 적기 때문에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흡수도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보충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장이 안 좋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승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장이 문제인데요. 장. 이게 이제 상처가 생겼잖아요. 이걸 회복을 시켜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요. 이 회복시키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쁜 음식을 제거를 하고요. 좋은 음식으로 다시 채워주고 유산균을 보충해주고 적절한 영양소, 그러니까 아까 미네랄 같은 거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다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꿔야지만 5R인데요. 바꿔야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펜타일에서 다 하는데요. 잘 이해 못하시면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하실 수 있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안 되면 뭐 한두 달 좀 얘기만 좀 듣고 잘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따라오고 어느 정도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필요한 분들이요.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많이 해요. 이런 좋은 이제 영양소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뭐 나쁜 것들도 많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흡수력도 훨씬 더 좋게 해주고요. 그래서 유산균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건강한 몸이 되면요, 건전한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죠. 100%다 차진 않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웰리스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거요. 이게 장수,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웰리스인데, 이게 되려면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양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펜타일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가 있어야지만 맨 마지막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산소 농도가 20% 정도쯤 되는데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20%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셔도 대부분 현대인들이 숨을 얕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골반이 틀어지거나 허리 주름이 다르거나 날개뼈 모양이 틀리거나 어깨 높이가 달라질 때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렇게 되면 폐가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숨 쉬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숨만 잘 쉬어도 에너지는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목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뼈가 휘지 않거든요. 근데 목이 서잖아요. 서다 못해 지금 거꾸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흉추도 다시 모양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숨 쉬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소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먹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LCHF를 해서 하는 거는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뭐 방음 제재를 써가지고 인테리어를 잘 했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요게 한 5kg 정도 돼요. 머리 무게가 5kg인데 숙이는 순간 무게는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쌀 한 가마니 넘잖아요. 한 가마니는 한 포대가 넘잖아요. 이 한 포대 몇 시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쌀 한 포대. 근데 핸드폰 이렇게 보는 거는 30분, 40분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모니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뭐 이런 자세 좀 되겠죠. 목을 빼내고 보는 거. 그걸로 몇 시간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취직하기 위해 가지고 4시간, 5시간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충되지 않으면 결국은 몸이라는 거는 오래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산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몸에서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척수신경이 쭉 연결을 해서 각각의 장기로 보내줘야지 돼요. 야, 너 운동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생겼어. 이걸 뇌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지도 못하고 작동도 못 시키고 자기가 전부 다 제각각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게 24시간 365일 내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뭘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염증으로 나타나거든요. 염증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죠.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는 지금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고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자, 독소를 먼저 빼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주고 호르몬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적인 구조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생각, 내 마인드, 그다음에 장이 튼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5가지 고리가 잘 돌아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펜타 5가지고요. 고치는 힐을 하는 병원이 펜타힐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해보죠. 하나만. 자,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문을 잘 보면 됩니다. 지문을. 자, 모든 영양제는 간에서 대사돼서 활성화된다. 아까 이제 코큐틴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간이 다른 일을 바쁘면 안 됩니다. 간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문을 잘 보라 했잖아요. 장이 편해야 된다. 장이 편하려면 음식이 바뀌어야 되고, 음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